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인물은요, 바로 마르코 폴로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라는 이름과 어쩌면 역사상 가장 대담한 거짓말쟁이라는 이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남자죠? 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이런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과연 그는 진짜 위대한 탐험가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가 막힌 이야기꾼, 즉 역사상 최고의 거짓말쟁이였을까요? 오늘 그 진실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 그의 믿기 힘든 여정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의 여정은 무려 24년이나 걸렸습니다. 24년. 생각해보세요. 10대 소년이 떠났다가 40대 중년이 되어서야 고향 땅을 다시 밟은 겁니다. 1271년에 베네치아를 떠나 1295년에 돌아오기까지 이 상상도 안 되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대체 뭘 보고 경험했던 걸까요? 그가 이동한 거리는요, 약 24,000km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 둘레의 절반이 넘는 거리예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의 여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일 밀리온의 우리말로 하면 100만 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 책이 어디서 탄생했는지 아세요? 바로 제노바의 감옥입니다. 그가 동료 수감자였던 루스티켈로 다 피사라는 사람에게 자기 경험을 막 들려줬고 그걸 받아 적어서 만든 책이라는 거죠. 감옥에서 나온 책 한 권이 유럽의 역사를 바꾼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기록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드는지 그 증거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디테일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당시 유럽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지폐라던가 정부가 소금을 독점해서 세금을 걷는 시스템, 그리고 여러 구획으로 나뉜 중국 배의 방수구조 같은 것들이요. 과연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상해서 지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건 거의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코친 공주 이야기인데요. 마르코 폴로가 몽골 공주를 페르시아까지 호위했다고 책에 썼는데 놀랍게도 이 여정이 중국과 페르시아의 공식 역사 기록에 모두 등장한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들어맞지 않나요?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끝나면 재미없죠. 이제 반대편, 즉 그의 여정에 아주 큰 의문을 품고 있는 회의론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마르코 폴로를 의심하는 걸까요? 회의론자들이 가장 황당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다면서 어떻게 만리장성, 차 마시는 문화, 젓가락, 심지어 전족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에 대해 단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건 파리에 가서 에펠탑 얘기 쏙 빼놓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만리장성 문제는 회의론사들이 제일 세게 공격하는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보는 그 멋진 벽돌 만리장성은 마르코 폴로가 죽고 나서 한 200년 뒤에 명나라가 만든 거고요. 그가 갔을 땐 그냥 다 허물어져가는 흙더미 수준이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요. 그가 양저우라는 도시의 총독으로 3년이나 일했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근데 중국 쪽 공식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베네치아에서 온 총독에 대한 얘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아마도 본인이 좀 과장을 한 게 아니냐, 실제로는 소금 독점과 관련된 하급 관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엇갈리는 증거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역사학계의 최종 판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뭐든 간에 마르코 폴로가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르코 폴로는 진짜 중국에 갔다. 하지만 이야기가 좀 부풀려진 건 사실이다. 본인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좀 과장했을 수도 있고, 감옥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해주다 보니까 내용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또 책이 수많은 사람 손으로 베껴지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설령 이야기에 거품이 좀 끼어 있다고 해도 그가 세상에 미친 영향력만큼은 진짜입니다. 그의 책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떠날 때 품에 꼭 쥐고 있었을 만큼 엄청난 영감을 주었고요. 유럽의 지도 제작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설 속의 땅으로만 여겨졌던 카타이가 바로 중국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면서 유럽인들의 세계관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죠. 아, 그리고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많은 분들이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이탈리아로 파스타를 가져왔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파스타는요, 그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이미 이탈리아에 있었답니다. 결국 마르코 폴로는 위대한 탐험가였을까요? 아니면 뛰어난 이야기꾼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둘을 나누는 게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그의 이야기에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 그가 세상에 미친 거대한 영향력까지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